홍공 흐자. 네, 이런 질문 생각해봤습니다. 홍공쌤 아이가 있잖아요. 네, 만약 그 아이가 공부를 생각보다 훨씬 더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와, 대박 돌직구 질문이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그래도 아이가 잘 크게 하고 싶죠.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애가 컸을 때 이렇게 키우고 싶었다는 계획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공부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생각했던 플랜이 있는데 그거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리가 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말 멘탈이 이렇게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그쵸,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고상한 모습, 예쁜 모습이 아닌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어떤 본능이죠.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뭐 그게 가르치는 분이든 안 가르치는 분이든 그 괴리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뭐 10년 이상 이렇게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두렵죠. 제 아이가 뭔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이제 낮은 기준을, 하방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상방은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뭐 영재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요. 네, 근데 하방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방에 뚝이 터져가지고 그거보다 더 못한다고 하면 진짜 어떤 리액션 해야 되냐, 그런 생각 들죠. 아마 와이프랑 저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하방이 더 낮을 겁니다. 더 이제 완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서 더 최악을 이제 상정하는 거잖아요. 완전 애 한 6, 7등급 받겠지 생각했는데 애가 정말 8, 9등급이 나왔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이제 부모님들 이제 좀 불같은 분들 계실 때는 때려치라, 어? 때려치우고 기술 발표하라, 네, 학비가 아깝다, 책값 아깝다, 이런 시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들은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죠? 네, 업그레이드 돼서 뭐 저도 그렇게까지는 절대 할 것 같진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수많은 학생들 지나갔지만 그런 식의 약간 피드백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면 정말 너 나락으로 떨어진다 식의 어떤 협박이나 위협, 뭐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해본 적도 기억도 안 나고 앞으로도 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랑 저랑은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거죠. 이소은 씨 아세요? 이소은 씨 옛날에 이제 가수, 네, 그 언니 잘해주세요 뭐 노래. 이소은 씨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자리 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 그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이었거든요. 그 이소은 씨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은아, 너가 공부를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우리 엄마 아빠는 널 계속 사랑해 줄 거야. 왜냐면 공부로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가 잘해도 사랑해 주고 너가 못할 때 그 소은이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 줄 거야.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말아라고 그런 거야. 그 말이 참 울림이 크더라고요. 우리 학창 시절에 성적표를 받고 왔는데 사실 나도 이제 아이로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그래도 요 정도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부모의 기대치에 충족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제 평균 90점 넘으면 아유 엄청 좋겠다라고 할 때 사실 이제 턱이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90점 맞아줘서 엄마를 즐겁게 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0점이 안 됐을 때 그 반응을 봤을 때 부모님도 속이 이제 뭐 안 좋겠지만 자식으로서도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저도 잘하고 싶고 기대를 충족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소은 씨 이제 아버지처럼
준서가 너가 이렇게 오늘 뭐 50점 받았지만 90점하고 40점 차이 나지만 아 이거 되게 아픈데 아 그냥 너가 성적이 몇 점이든 엄마는 너 계속 사랑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이게 막 울컥하면서 막 녹아내릴 것 같아요. 녹아내릴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격려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 말을 듣고 나선 저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실 지금 제 온라인 제자들도 그래요. 온라인 제자들도 수준이 굉장히 차이 나고 학업이 이제 영어가 어릴 때 정지돼가지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 보고 답답하죠. 지식적인 격차에서 보면 저는 답답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아이가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영어만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꽃을 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 안에서 도시도 거리가 멀면 시차라는 게 존재하는데 시간이 좀 늦은 동네는 뒤처진 동네가 아니잖아요. 조금 늦게 불이 켜지고 생활을 하고 다시 조금 더 늦게 불이 꺼질 뿐 그게 잘못되고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는 학생들 저희 아이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봐요. 저희 아이한테도 물론 이제 사랑하는 마음 좀 더 애착은 있지만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저는 약간 드라이하게 좀 사실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러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어떻게 남의 애 보듯이 이렇게 학업 기준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부부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더 오픈돼 있다고 해도 상대방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보수적일 수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1등급 받고 2등급 받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1, 2등급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대충 시키겠다는 거냐라고 해석하시는 또 일부의 지금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열심히 하도록 안내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히도록 계속 안내를 해줄 거고 격려해 줄 건데 그 가운데 그 격려하는 방식 그리고 목표점을 찾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1등급이라는 숫자가 아이한테 항상 먼저 있도록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격려해주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잘한 거야 해서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필수 과업인데 애가 너물떡말똥한 시점이 있으면 격려해가지고 이거는 꼭 넘어야 돼 격려해가지고 넘도록 해줘야 돼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라 터프하게 넘어가게끔 하고 눈물을 쏙 빼더라도 너무 힘들었지 근데 이거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네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너가 힘들었지만 잘 넘겼어.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줄게. 이제 그 과정과 했던 노력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칭찬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너가 1등급을 받았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등급과 결부시켜서 저는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 아이 머릿속에는 어떤 랭킹 순위에 대한 것이 피드백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생길 것이고 그거는 늘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퍼포먼스 결과값을 내더라 하더라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피드백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명확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공부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부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1등급 빼고 다른 등급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공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란 그런 어떤 반대 해석도 가능한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필 수 있는 꽃의 종류가 다르고 그 피는 개화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1등급이라는 그 시기 그 학기에 피어야 되는 딱 단일한 꽃 피는 시기를 똑같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생긴 어떤 인지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어떤 인지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공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어쨌든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근데 그 목표가 1등급이 아니라 인지를 발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은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이제 구성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어떤 직장이든 어디든 자기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자기 실력 발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는 과목 공부일 수도 있지만 과목 공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제 찾아서 공부하는 평생 학습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공부시키는 거는 평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는, 즉 낚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잔근육,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질문 들을 수 있어요. 아니, 홍공쌤은 그러면 애가 이 말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성적이 또 정말 낮아지면 대학에 이제 안 보낼 생각도 있냐? 네. 제 하방은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 만약 본인이 원해서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간다고 하면 흔쾌히 알아봐주고, 그러면 너가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아빠가 그 결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쪽 이제 알아볼 테니까 같이 이제 뭐 박람회를 가든 뭐 이렇게 설명회를 가든 가서 좀 알아보고 더 이렇게 좋은 판단 내리면 어떨까 해서 좀 더 서포트 해줘가지고 다각도의 정보를 알아보게 하고, 아이랑 이런 큰일을 선택할 때는 쭉 적어가지고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애랑 복숭아 깎아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앞으로 인생에서 많을 텐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너랑 나랑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네가 견딜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하나는 지워가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젠다로 쓸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 집 애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왔어요. 뭐 심지어 계란 먹을 때도 이렇게 반숙으로 먹을 거야, 완숙으로 먹을 거야, 어쨌든 의견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반숙 먹으면서 웩 해도 그래, 너가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너가 나중에 네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그치? 네가 요리하지도 않았고 선택한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을 사실은 안 가도 됩니다. 대학을 안 간다라는 게 우리 아이가 전문 직종인으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막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또 직업을 잡고 하다가 한계를 느끼면 나 대학이 필요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빠른 시간에 또 좋은 판단을 낼 수 있도록 부모가 기다리고 또 이제 조언자로서 같이 도와주고 해서 또 하면 또 늦게 또 대학 가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좀 열어두려고 해요. 덴마크인가요? 북유럽? 덴마크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덴마크가 평균 대학 들어가는 연령이 자세히 생각 안 나지만 대략 24세에서 왔다 갔다 해서 평균 나이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비해서 되게 늦죠, 그죠? 상당히 늦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완전 뭐 이렇게 못 산다, 힘들다,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또 꽃은 피는 거잖아요. 뭐 덴마크 더 낫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거기 이제 덴마크에서 대학을 늦게 들어간 사람들의 또 장점을 보면요, 24살, 5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밖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있고 또 그 잔근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교수님들이랑 질문을 할 때도 더 어떻게 보면 질문의 밀도가 있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업에 태하는 태도도, 학업에 이제 임하는 태도도 더 진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이게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 있어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따라가자, 벤치마킹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애들이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 기성세대 때보단 훨씬 다양해졌다. 그래서 어떤 기성세대가 짜놓은 초중고 딱딱해서 너 스카이를 가서 직장을 잡아서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해 라는 예전에 어떤 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가 좀 많이 좀 해체가 되고 그거보다도 좀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부모님들은 이미 그때보단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제가 이 정도까지 하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희 집 애들 행복하게
공부하고 때때로 터프하지만 힘들어도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라 라고 밀어주고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랬어요. 공부를 못해도 공부는 계속 하게 할 거다. 왜냐면 평생의 공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대학이 필요하냐, 그러지 않고 현장 실무가 더 필요하냐, 혹은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돈 버는 게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좀 조력을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애가 올라가면서 또 입시라는 것을 겪고 또 부침을 겪을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솔직히 이미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간 입시도 경험을 해봤고 많은 아이들 대입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의 큰 틀은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애의 미래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튼 이런 생각의 큰 기조를 가지고 저희 애들 이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저랑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할 때 계속 철학을 이제 공유할 거고, 또 이제 와이프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저랑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잘 들어보고 아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를 좀 잘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 애들 잘 때 맥주 한 캔 할 때 와이프랑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흥미롭고 재밌어요.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업 그 성취도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애들 오늘 주말인데 굉장히 행복하게 놀고 있네요. 가서 좀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후짜!